이 제목이 바뀌었는데 제가 오늘 Change Your Paradigm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데이트를 해요. 독서 데이트. 여기도 이제 저와 같이 독서 데이트를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번에 선정된 책이 뭐냐면 박프로터의 부의 확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생은 당신이 어떤 패러다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대요. 그럼 당신이 지금 어떤 패러다임을 갖는지 궁금하면 내 삶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만족스럽다면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5년 동안 하면서 5년 전에 제가 가졌던 패러다임과 5년 후가 지난 지금 제가 가진 패러다임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충족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 바뀌게 되는 그 시작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 회장님 아시나요? 스노폭스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4천억 자산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검색해보니까 1조 원의 자산가가 됐더라고요. 김밥하는 CEO와 그리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두 번째, 상속을 받거나,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대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을 성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2가지로 나눈대요. 내가 창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올라타거나. 그거는 투자를 이야기하겠죠. 저는 오늘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김승호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창업은 내 모든 걸 걸어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이 김승호 회장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를 가지고 있고 1조 원의 자산가잖아요. 평범해 보이세요? 아니면 굉장히 비범하고 특별해 보이세요?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이 특별한 김승호 회장도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까지 몇 번을 실패했는지 아세요? 7번을 실패했어요. 그 8번째 도시락 사업을 성공시켜서 지금의 1조 원의 김승호 회장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오늘 드리는 뉴스키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의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얻더라도 이미 검증된 아이템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김승호 회장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번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에 성공하려고 했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삶의 자기 결정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업이래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자유. 이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김승호 회장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성공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 저희 부모님의 삶, 저희 누나의 삶,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의 삶을 봤을 때 이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주고 싶은 것과 해줄 수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꼬리를 부어서 그 원인을 보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저희 가족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누나가 저랑 8살 차이가 나거든요. 저기 이 자리에도 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치과 기공소를 하면서 저희 집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넘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이 선택권이 결핍되고 제한됐던 게 어느 정도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엇이 또 문제였냐면 이 시간적인 제약이 또 제 삶을 선택하는 제한을 두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해주고 싶은 거를 해주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내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어때요? 시간이 없고 가족과 다 같이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결국 김성호 회장이 말한 자기결정권은 돈과 시간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면 돈과 시간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 어때요? 그게 쉽던가요? 쉬워요? 보통 그러잖아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면 시간이 결핍되고 시간적으로 안정적이면 재정이 결핍되지 않던가요? 저는 느꼈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재정적 안정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백수가 되면. 근데 그 사람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시간적 안정은 제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백수가 되면. 근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재정적인 안정을 얻어야겠다 하고 제가 했던 일은 장애 아동들을 운동시켜주는 심리운동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능력에 비해 너무나 운이 좋게 서울의 강남의 서초에 있는 좋은 복지관에 취직이 됐거든요. 거기서 주는 월급이 만족스러웠고 거기서 하는 제 일이 만족스러웠고 일이 너무 재밌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보람찼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본인 친구들한테 아들 무슨 일 해? 라고 했을 때 아들의 명함을 건넬 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 패러다임을 바꾸게 해준 두 분이 계세요.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셨고 제가 이 사업을 잘 해내게끔 저를 안내해주고 제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거든요. 이 두 분은 얼마 전에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500만 장자라는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 500만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시작해서 누적으로 받은 본인의 커미션이 60억이 됐을 때 500만 장자라는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60억? 그렇구나. 마치 흔한 것처럼 제가 이 60억이라는 수치를 비교해주면 좀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해서 연봉이 6천만 원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만약에 내 남편이 연봉이 6천만 원 직장에 다녀 내 아내가 연봉 6천만 원의 직장에 다녀 내 아들이 내 딸이 연봉 6천만 원의 직장에 다니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넘치진 않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연봉 6천만 원의 사람이 10년의 돈을 벌면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6억을 벌어요. 연봉 6천만 원의 사람이 100년을 일하면 60억을 벌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이 사업을 20년을 해서 60억이라는 커미션을 벌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를 벌었냐가 이 사업의 성공의 척도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60억을 벌었다는 것은 나 혼자만 성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삶도 성공적으로 안내해야만 내가 성공하는, 즉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만 내가 60억이라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100만 장자가 되고 500만 장자가 되고 2천만 장자가 되면 그분들을 굉장히 따르고 존경합니다. 이 두 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이 두 분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존경해요. 존경하는 것을 넘어 이 두 분을 멘토로 삼아요. 삶의 안내자로 삼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사업이 주는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은 저한테 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 두 분을 볼 때 정말 이분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왜 따르냐 봤더니 단순히 이분들이 60억을 벌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가진 인격,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공헌, 어떤 영향력 이런 것에 이 사람들 많이 따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셨다면 제가 20살, 21살 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덕일아, 너 무슨 일 하고 싶어? 너 어떤 직장 가고 싶어? 어떤 회사 들어갈까요? 거기 연봉이 어떻게 돼? 거기 복지가 어떻게 돼?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저에게 늘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덕일아,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가 무엇을 꿈꾸든 네가 내 나이가 되면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 거다. 그래서 꿈꾸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 두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된다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와 제자로서 만났어요. 저희 대학에 성공학이라는 특강이 있었거든요. 그 특강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 저기 계신 하정현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부터 교수님이라서 지금도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제가 20살, 21살 때 그 학교에서 이분의 강의를 들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꿈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본인이 보여주셨던 버킷리스트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버킷리스트가 아니었고 되게 멋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봉 1억, 한 달에 1억 벌기, 돈을 낙엽 태우듯이 좋은 곳에 쓰기, 월 1,000만 원 기부하기, 몇십 개국 여행하기, 어떤 집, 어떤 차, 뭐 수영 배우기, 멘토 되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멋있다. 나도 버킷리스트를 지우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에서 끝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제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주도 섬사람이에요, 섬사람. 근데 제가 군대를 어디 갔냐면 충주로 갔어요, 충주. 너무 춥더라고요. 거기서 군생활 하는데 제가 보직이 뭐였냐면 1호차 운전병이었어요. 1호차 운전병이다 보니까 연대장님이 매달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번 때까지는 저희 엄마가 비행기를 끊어줬거든요. 한 상병쯤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뭐 매달 나오냐. 그냥 거기서 알아서 놀아. 제가 육지에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생각난 게 부산이었고 하정현 사님이었어요.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부산에 가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흔쾌히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KTX 타고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감사하게 마중 와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20살에 갔던 버킷리스트에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동 시간에 이승철 노래를 틀어주셨거든요. 이동 시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승철 노래가 나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둘이 아쿠아리움 가서 스티커 사진도 찍고 거기 한번 서봐라서 이렇게 사진 찍고 교수님이랑 제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둘이 그 남포동인가요? 그 쪼그려 앉아서 당면 먹는 게 있더라. 3,000원짜리인가?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당면도 먹고 거기 가니까 그 배 지나갈 때 다리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둘이서 스승과 제자가 둘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댁을 갔을 때 그분이 어떻게 지내왔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버킷리스트에서 봤던 그 여행을 하는 삶, 그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갔을 때 그분 주변에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분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도 이분을 좋아하는. 이분은 진짜 일 안에서도 관계에서도 성공하신 분이구나. 제가 3일 동안 느꼈던 건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아까 제가 김승호 회장이 말했던 자기 결정권이 온전히 나에게 향한 삶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저한테 꿈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떤 성공의 정의가 있다면 이 두 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성공이구나. 나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서 이분들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스킨을 한 게 아니고요. 제 직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직장을 했던 곳이 강남의 서초거든요. 그 서초 바로 옆에 선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선릉에 이렇게 세미나를 듣는 뉴스킨의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직장생활을 할 때도 제 이 가슴 안에 뭔가의 결핍이 있었어요.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좀 더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못한 어떤 그 느낌이 들 때쯤 교수님께서 독일아 세미나 한번 들어보러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몇 시입니까? 하니까 아침 7시 20분이래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잖아요. 거절하다가 가게 됐어. 근데 그때 첫날 강의가 누구였냐면 김수영 작가라고 아세요? 그 꿈에 관련된 책, 뽀글머리 그분. 제가 그분의 책을 군대에서 처음 봤던 책이 그 책이거든요. 그분이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 봤고 맨 뒷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아침 7시 20분에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네. 서울 사람들은 다 내가 이들이랑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지?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다음날 저를 또 그 자리에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 자리도 역시나 저는 맨 뒤에 등 받침도 없는 강연자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고 그날의 강의는 저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강의였거든요.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질문이 제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모습 만족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맨 뒤에 앉아있던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네, 만족해요.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당신 현재 모습은 당신이 5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으시면 직장 상사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서초에 있는 제 복지가 굉장히 좋은 데였거든요. 제가 복지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았고 제 뒤에 옆에 있는 동기들, 뒤에 있는 팀장님, 사무국장님, 그 복지관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관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26년 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봤던 그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분야에서 이 도구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끝점이 또 사무국장님 모습이야? 관장님 모습이야?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직업적으로는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왜? 그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선택의 제한에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분들의 삶이 온전히 본인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은 온전히 직장에 향해 있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뉴스킨이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뉴스킨이 뭐길래 선택의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제공하지? 이때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교수님이 하는 뉴스킨을 관점으로 이 사업을 알아볼 때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뉴스킨의 관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택의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제공하지라는 관점을 봤을 때 검토한 이 뉴스킨은 제가 그동안 보고 느끼지 못한 많은 매력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궁금해요? 완전 궁금해요? 완전 궁금하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산이었어요. 자산. 이 일은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이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권리소득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권리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 뒤에 저희 센터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주는 임대소득이라는 소득은 어때요? 본인이 일하고는 상관없이 이 건물이라는 자산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권리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권리소득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형태는 재정적인 안정과 시간적인 안정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그러면 김송 회장이 말했던 자기 결정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업이라고 보잖아요. 아, 그러면 사업은 시간과 돈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데 이 뉴스킨이 사업이라고 하고 자산을 만들어서 권리소득 형태를 만들어서 나에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안정을 줘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근데 부자들은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되냐면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일을 하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 소득이 제로가 돼요. 왜?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산이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정 수준까지 자산이 구축이 되고 나면 내가 일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복지관이라는 도구, 치료사라는 도구는 무엇을 누적시키지? 단순히 월급을 누적시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뉴스킨 사업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뉴스킨 사업을 1년, 5년, 10년을 하면 당연히 전문가가 될 텐데 그럼 나는 그때 무엇을 누적시키지? 나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누적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 이 사업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대요. 내 자산을 만들던가 남의 자산을 만들어주던가. 제가 이 사업을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영업과 제가 하는 일을 비교를 많이 해요. 심지어 저희 앞에 누나가 있는데 저희 매형이 제가 뉴스킨 사업한다니까 제주도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일 많이 비교했던 게 거기랑 차라리 영업 보험을 하는 게 낫지 않아? 형태를 보면 비슷해 보여요. 보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보험을 잘 몰라요.
보험을 잘 모르지만 보험이 하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보험 상품을 가입할 소비자를 만들고 나랑 같이 보험할 사람을 찾고, 맞나요? 누스킨 사업의 형태는 어때요? 누스킨 제품을 쓸 소비자를 만들고 누스킨 사업 같이 할 사람을 찾고, 형태를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잘 모르지만 제가 보험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제가 보험을 함으로써 회사에서는 없었던 매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왜? 제가 보험 소비자를 만들고 또 저를 통해서 보험할 사람이 생겨서 보험할 사람을 또 중심으로 또 소비자가 생기니까. 근데 제가 한 5년 정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일을 쉬게 되거나 그만둘 수 있겠죠. 근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당신이 그만둔 거랑 상관없이 당신이 만들었던 소비자들, 당신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만든 소비자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당신이 그만둔 거 상관없이 당신이 그만둬도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면 그것에 대한 커미션을 당신이 주겠습니다 라는 일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왜? 나는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해요. 똑같이 누스킨 제품 쓸 소비자를 만들고 누스킨 사업을 할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중심으로 또 그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매출이 생기겠죠. 저도 이 사업을 5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쉬게 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당신이 그만둔 건 상관없이 당신으로부터 만들어진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매출이 발생하는 동안까지 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나요? 생기나요?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남의 자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형태는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예요. 내가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나의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면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이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 제가 이 중간에 지금 사분면에 빠졌거든요.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는 게 있어요. 5만 가지 직장이 4가지 분면 안에 들어간대요. E는 직장인, S는 자영업 전문직,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직장인과 자영업에 95%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5%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대요. 오른쪽에 사업가와 투자가는 5%의 사람들이 있는데 95%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면 특징이 분명해요. 왼쪽에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이 직접 일해요. 개인이 직접 일하다 보니까 본인의 24시간의 시간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소득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버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 소득이 제로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로버트 키오사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5%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산이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정 수준까지 그게 구축이 되고 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 시간적인 안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들은 개인이 혼자 일을 하지 않고 팀을 만들어서 팀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얘기해요.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싶다면 오른쪽 분면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라. 나는 투자가 분면에서도 성공했고 사업가 분면에서도 성공했다. 근데 내가 투자가 분면에 성공한 방법을 당신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그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못한다. 왜? 그들은 부자들의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의하는 것은 비사분면에 당신의 사업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당신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두 번째, 검증된 아이템과 시스템을 사거나, 세 번째,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하는 3가지가 나요. 자, 첫 번째, 내가 사업을 성공하는 게 아까 제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양말 안 보이지만 신고 있거든요. 이 양말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양말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기계 설비를 돌릴 기계를 사고 그 부지를
갖고 그 양말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까지 유통, 그것이 엄청난 과정이 생기거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검증된 아이템과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검증되면 검증될수록 비용이 비싸요. 자, 예를 들어서 컴포즈 카페가 있고 스타벅스 카페가 있어요. 어떤 가맹점을 사는 게 더 비싸요? 스타벅스가 비싸요. 제가 잘 모르지만 한 10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컴포즈랑 스타벅스 똑같은 커피인데 스타벅스가 10배 더 비싸요? 10배 더 검증된 아이템이기 때문에요. 검증된 시스템이 되네요. 우리는 그 검증된 매장 시스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사업체 자체를 사는 것은 내가 자본이 굉장히 많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어사키 얘기하는 게 이미 만들어진 검증된 아이템과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사업체에 편승해서 당신의 창업과 당신의 자산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편승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왔잖아요. 만약에 제주도에서 부산에 오려고 해. 그 비행기를 타고 와야겠죠?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 같죠? 내가 사업체를 산다는 것은 비행기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승한다는 것은 어차피 비행기를 뜨는데 거기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어사키가 평범한 당신이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이냐? 유통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 유통은, 위에 있는 일반 유통은 기업 주도형 마케팅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마케팅에서 제조사에서 200원에 제품을 구매하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소비자에게 1,000원에 들어와요. 왜? 800원의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총파, 내리점, 소매점, 광고비, 판촉비, 재고, 물류, 기타 전혀 필요 없는 돈을 소비자 가격에 붙여서 팔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어요. 여기서는 소비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요, 이 중간에 불필요한 광고비, 판촉비, 재고비, 물류비 이런 모든 것을 제외하고 원가에 더 많이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질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주면 누구라도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좋아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 운동 중에도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나이키 백화점 매장에 가서 선수용 축구화를 딱 신고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얼마인 줄 아세요? 한 36만 원 정도 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사이즈를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그럼 26만 원 정도 해요. 왜 10만 원이 더 싸요? 유통단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거기서 유통단계 한 단계 더 주면 어떨까요? 똑같은 제품인데 더 싸겠죠. 한 단계 더 주면. 한 단계 더 주면. 아예 그냥 나이키 매장에서, 그냥 공장에서 받으면 어때요? 불필요한 돈을 지출되지 않고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오려면 누군가가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업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당신이 써보고 좋으면 그것을 알려서 당신이 광고의 역할을 해서 광고비를 당신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을 띄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옳은 일인지 옳은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매출을 하려면 누군가가 소비를 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회사의 소비의 주체가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그거는 다단계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소비의 주체가 그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제가 맥도날드 가맹점을 딱 열었어요. 근데 내가 햄버거를 다 사먹어. 이상하죠? 바로 이상하죠? 그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유통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맥도날드 매장을 차렸어. 거기에 지속적으로 햄버거가 좋아서 오는 소비자에 의한 매출이 발생해. 그럼 정상 유통이 되나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 같죠?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인지 아닌지, 이 뉴스킨 사업은 저도 뉴스킨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는 저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형성된 소비자의 매출에 의한 커미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나를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산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 어떤 형태를 통해서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가요. 첫 번째는 플랫폼의 형태예요. 이제는 플랫폼 하면 다 알아요. 왜? 우리가 어제도 다 함께 배민을 이용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가 짜장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마 저희 팀에 많은 분들이 짜장면 먹을 때 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배민이 하는 역할은 짜장면집과 짜장면이 먹고 싶은 저를 연결해줘요.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짜장면집을 소유하고 있나요?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플랫폼의 매력이에요. 뉴스킨도 똑같아요. 뉴스킨 제품을 제공하는 뉴스킨과 그게 필요한 소비자를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줘요. 내가 제품이나 매장이나 소유하고 있나요?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연결해준 것만으로도 수수료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가는 형식이 플랫폼 형태라는 것에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사업의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보상 구조가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프랜차이즈의 강력한 위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백종원이 있어요. 백종원은 더본코리아라는 이 프랜차이즈의 본사예요. 백종원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 한식포차에서 닭발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아요. 백다방에서 커피를 내려서 돈을 벌지 않아요. 백종원은 돈을 어떻게 버냐면 커피가 팔려나가는 백다방이라는 매장 시스템을 팔고 닭발이 팔려나가는 한식포차라는 매장 시스템을 팔아서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해서 그 1000개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켜요. 만약에 백종원이 여기 센텀점에 한식포차를 만들어서 거기서 열심히 닭발을 구워가지고 팔아서 매출을 올렸다면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종원은 그 팔려나가는 매장 시스템, 즉 사업을 팔았기 때문에 백종원의 백종원의 1년 매출이 전체 가맹점에서 100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의 강력한 매력이거든요. 뉴스킨 사업도 똑같아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팔려나가는 무점포 매장 시스템을 팔아서 백종원이 전국에 1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전국에 또는 뉴스킨 나가 있는 50개국에 저의 팔려나가는 무점포 매장 시스템을 파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에게 사업을 알려준 분이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100년을 벌어야 벌 60억을 이 사업을 통해서 20년 만에 벌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프랜차이즈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뉴스킨은 내가 만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멀티 레벨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구조를 쭉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무도 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확장되지 않아요. 약간 어떤 거냐면 제가 가맹점 하고 있어요. 가맹점에 제가 뭐 알바도 있고 직원도 있겠죠. 그 직원을 통해서 확장되지가 않아요. 근데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이하로 팔려나가는 무점포 대리점이 30개라고 칠게요. 그 30개는 확장되지 않는 30개가 아니고 30개도 나와 같은 본사 역할, 즉 내 자산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하는 자산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10층이었는데 1년 지나면 제대로 11층 삑 성장하나요? 자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뉴스킨의 자산은 스스로 자생하는 자산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그 회사가 제공하는 아이템, 회사, 시스템이 검증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분이 20년 만에 60억을 벌었다는 건 검증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검증됐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 레버리지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옆에 박광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아자동차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정몽주 회장이 영업사원에게 직통으로 전화한 유일한 사람이래요. 내가 찾던 이 영업사원의 그 표본이 당신이다. 열심히 해라. 라고 직통으로 전화할 만큼 대단한 사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에
누적 판매량이 10,000대 이상 넘어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대요. 이 사람이 14,000대를 팔았어요. 작년 2021년에 이 사람이 1년에 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았냐면 630대를 팔았어요. 630대. 하루에 2대는 판 거예요. 뭐 차가 50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차를. 대단해요. 완전 대단해요. 저 사람은 개인의 24시간과 능력을 최대치로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를 뽑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박강주에게는 확장이 되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자, 오른쪽에는 네트워킹의 원리예요. 박강주처럼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이 모이고 평범하면 10사람이 모이고 평범한 100사람이 모이고 평범한 1000명의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박강주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매출을 만들어요. 그것이 레버리지의 원리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김송 회장이 자기는 김밥을 말아서 돈을 벌 생각이 없었대요. 김밥이 팔려나가는 매장 시스템을 전 세계에 깔아서 그것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김송 회장이 1조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건 김송 회장 제가 보니까 10개국에 1,3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1,300개에서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니까 혼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레버리지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통상적인 판매 방법으로 30년에 걸려 달성 불가능한 매출 규모도 네트워크의 원리를 응용하면 불과 몇 년 만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수이익이 아니라 그룹 전체 이익이 된다. 이것이 레버리지 원리예요. 똑똑하고 부자들은 레버리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거든요. 레버리지를 당하거나 레버리지를 하거나. 또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누스킨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누스킨이 꼭 최고의 일은 아니라고. 근데 제가 알아본 일을 제 소신껏, 제 사명인껏 말씀을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한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을 나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아이템이 끝내줘야 돼요. 검증된 아이템이야. 마치 스타벅스처럼, 마치 맥도날드처럼. 여기 아이템은 어떤 거냐면요. 뷰티 디바이스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검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체중 조절로 대한민국 1등을 했어요. 검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취급하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면요. 애니웨이 머니라고 누구나 하고 있는 소비요. 생필품. 근데 중요한 건 그 제품의 아이템들이 소모성 제품이라는 거예요. 소모성 제품. 소모성 제품이라는 건 소모가 돼서 재구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비자 자산들이 소모성 제품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질레트에 투자하는 날 잠이 오지 않았대요. 잠자는 동안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이 수염이 길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모성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 제품이, 제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그 소모성 제품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아나이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이 티아나이트가 시중에 많이 있는 해독과 다이어트의 그 1세대 제품과 좀 달라요. 티아나이트는 그 기전 자체가 다른 제품이거든요. 저도 체육을 전공했는데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라이프젠은 혹시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연구한 곳이에요. 이곳에는 유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저희 회사에 인수가 됐거든요. 이 중앙일보에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젠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돕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그 유전자 집단을 유스진 클러스터, 줄여서 YGC라고 명명했다. 박어 박사는 뚱뚱한 사람도 YGC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있죠. 다만 YGC 유전자 활성도가 날씬한 사람보다 적을 뿐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즉 비만할수록 YGC가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반면 날씬할수록 YGC는 활발히 발현한다. 그것이 뭐냐면 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세 가지 기능이 지방 대사,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 그리고 근육 형성, 근육 형성시켜주는 역할, 식욕 조절, 식욕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저 기능이에요. 근데 저 쌍둥이를 비교해봤더니 한 명은 날씬하고 한 명은 뚱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따라서 유전자가 많이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날씬한 사람을 봤더니 또 세 가지 유전자가 발현이 잘 돼 있더라. 근데 뚱뚱한 사람을 봤더니 또 세 가지 유전자의 발현도가
굉장히 낮더라. 어떤 성분들을 잘 배합해서 투여했더니 저 세 가지 유전자가 92% 정상적으로 리셋이 되더라. 그 기전으로 만들어진 게 TRINT의 제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1세대 우리가 시중에 너무 많은 비교당하는 우리가 1등이니까 2등 이하의 제품들은 여기 있어요. 자, 어떤 제품이냐면 자 근육이에요. 근육이 는다는 건 대사가 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준다는 건 대사가 준다는 거예요. 대사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해서 기초대사량 똑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내가 기초적으로 대사를 발현시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다이어트가 됐어 안 됐어요? 다이어트 됐어. 근데 근육량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줄었어. 그럼 이 사람은 대사가 준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괜찮아. 살 잘 빠져. 10kg, 15kg 잘 빠져. 근데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이전에 정상 식사량으로 돌아오면 먹는 칼로리는 똑같은데 내 대사는 줄어서 요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요? 나 물만 먹어도 살찌나 봐. 나 진짜 먹은 거 없어. 근데 진짜 그래요. 먹은 게 이전보다 덜한데 살이 찌는 이유가 그 사람의 대사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다이어트예요. 근데 이 TRINT는 뭐냐? 보시면 다이어트가 됐어 안 됐어요? 다이어트가 됐는데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TRINT 90일이 끝나더라도 이전의 식사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어때요? 내 대사는 그대로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거나 더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YGC 유전자인 근육 형성, 지방 대사, 식욕 조절의 세 가지를 92% 정상적으로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제품들과 기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이어트 제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바르는 많은 제품들에 이 A약 기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이 아이템을 저희가 공짜로 하잖아요. 공짜로 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시중에 사업으로 나와서 내가 이 검증된 아이템과 시스템을 돈을 주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이 TRINT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1, 2억 투자돼서 만들어진 제품일 것 같아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사업 형태로 나왔다면 나는 이 검증된 아이템과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스타벅스에 사는 것처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서도 어때요? 이 검증된 아이템과 시스템을 통해서 내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가 본 이 사업의 매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IoT 기술까지 접목해가지고 또 엄청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자 아이템도 좋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인가가 중요해요. 내 자산은 누가 지켜주냐면 결국 회사가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산을 만들었는데 회사가 무너지면 어떡해요? 내 자산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84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96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고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브랜드 어플레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 누스킨 코리아는 96년도에 오픈을 했고 총 매출 18년도 기준으로 4천억대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냥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다국적 기업치고는 역사가 좀 짧아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록이 뭐냐면 창업 8년 만에 10억 불의 매출을 했거든요.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10억 불을 매출하는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복사기를 만든 회사예요. 복사의 동사를 제록스라고 쓸 만큼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우리 상처나면 밴드 사러 갈 때 뭐 사오라고요? 데일밴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만큼 복사기를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10억 불에 매출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63년이 걸렸어요. IBM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컴퓨터를 제조하는 세계 1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10억 불을 매출하는데 43년이 걸렸어요. 맥도날드라는 햄버거로 전 세계를 제패한 회사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그 나라의 햄버거 가격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는 햄버거 집이에요. 이 맥도날드가 10억 불을 매출하는데 22년이 걸렸는데 누스킨이 몇 년이 걸렸어요? 8년 만에 10억 불을 매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검증된 건가요?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뉴욕 증시에 NUS로 상장이 되어 있고 회정식을 5번이나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검증된 회사인가요? 검증된 회사인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면 회사가 검증된 회사인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뭘 하면 되냐? 막 사업이고 너무 어렵게 보이는데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내가 먼저 매력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매력? 여기의 아이템과 사업에 대한 매력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면 돼요? 내가 잘 모르니까 여기 와서 이거 한번 검토해봐. 고덕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것들을 한번 검토해봐. 또는 김내재라는 사람이라는 분이 그 다음 강의에 있어. 고덕이라는 사람 거는 그냥 대충 들어도 되는데 김내재라는 사람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봐. 너가 이 사업에 매력이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가르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돈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5년 정도 하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5년이 되니까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장. 여기 계신 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황금알을 갖고 싶으세요? 황금알에 낳는 거위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재용이 살고 있는 집을 갖고 싶으세요? 이재용이 되고 싶으세요? 이재용. 이 누스킨 사업은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땐 몰랐지만 이 사업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부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역량과 관계없이 그런 걸 얻는 경우가 있어요. 복권과 같이.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이 이전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사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근데 100명 중 10명은 복권에 당첨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대요. 그걸 조사해보니 그 10명은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부터 부와 성공에 역량을 갖춘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단순히 타이밍이 좋아서 스폰서를 잘 만나서 신제품이 나와서 단순히 황금알을 한 번 얻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사업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변화되는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내가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거위 같은 사람, 리더가 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이 누스킨 사업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내가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성공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이미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제 성공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치 백종원이 골목시장에 나와서 그들의 사장님을 도와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 사업이 가진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분 남았죠? 1분 남았어요? 저 1시 5분에 시작했거든요. 2시 5분에?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60분이니까 60분 딱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일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꾸리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으로 인정하는 일이 아닌 좋은 삶을 인정하고 증명해내는 일이 저는 누스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대요. 행복. 그 행동심리학자가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보통 이 6가지가 충족하게 잘 균형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행복을 많이 느끼더라. 근데 6가지 가치 중에 몇 가지가 결핍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끼더라 한 거예요. 그 6가지 중에 뭐냐면 가족, 재정, 관계, 건강, 성장,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6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제한하고 나머지 것들을 희생을 요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한두 가지도 온전하게 채워지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킨 사업은 이 6가지 가치를 지켜내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6가지가 모두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6가지의 가치를 두고 이 사업을 한다면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 6가지를 충족시키려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그걸 추구하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사람이라는 가치인데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미팅에서 저희 누나가 그 기공소를 하거든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돼요. 직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인 사업은요, 내가 가진 정보, 지식, 노하우를 나누면 나눌수록 리스크로 작용해요. 왜? 배워서 내 거로 나가요. 내 거로 나가는 순간 그들은 나에게 경쟁자가 돼요.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은요, 내가 가진 지식, 정보, 가치, 노하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부가, 그 가치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가 성공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사업에 성장시키도록 정말 사업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고 사업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생아 같은 애기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샤워를 하고 스스로 똥 싸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유준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나라는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본인의 삶의 질이 어때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럴까요? 저 사람 나 때문에 돈 버네 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풍요해졌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정 임회사님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하정 임회사님 집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요. 심지어 서울에서 얼굴을 보겠다고 서울에서 오고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그만큼 이 일은 구조적으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패러다임이 자기만의 패러다임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대요. 박 프록터가 많은 사람이 부모나 보호자 그 밖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면 그 패러다임이 평생을 잘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가난한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가난한 사고로 물려버린 아이들은요,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대요. 근데 부자의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부자의 사고를 물려보는 아이들은요, 본인이 가난하게 살 것을 믿지 못한대요. 저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부자의 사고를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걸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아이들은, 제가 두 아들의 아빠라고 했잖아요. 제 아들은 내가 어떤 사고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패러다임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패러다임뿐만 아니고 그 후손의 아이들의 패러다임도 바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건강한 패러다임, 부자의 사고를 물려준다면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하게 살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자로서 살아주고 있구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100만 장이 되고 500만 장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성공시킨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아이들에게 부자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나라는 사람이 노력해서 나로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적어도 부자의 사고를 가지고 태어나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부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하정 임원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봤던 있잖아요. 덕일아,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그 질문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떠오르지 않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한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5년 동안 이 사업 안에서 진짜 훌륭한 인격과 인성과 어떤 공헌과 나눔과 이런 것들을 가진 진짜 행복한 부자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저에게 도희라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하면 저는 24시간 동안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라고 또 고민했을 때 단번에 이 글이 써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으나 나는 늘 도전했으며 많은 실패를 했고 그 안에서 나는 강해졌고 성취했고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의 또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한 불을 이룬 사람들 남겼고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리더로 남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많은 배품을 실천했던 삶이었습니다. 죽는 지금 이 순간까지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강의 제목이 Change Your Paradigm이었잖아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